네, 저 채널A 정한희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우선 아까 김영삼 대통령 사례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갈등 상황을 훗날에 후회하거나 이러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경찰 출석 통보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출석 날짜 좀 조율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경찰 출석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 측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고 저는 제 변호인과 그것을 상의하도록 일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현재 당내 어떤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당내 절차와 크게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씨와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저는 출석을 거부할 의사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지 안 할지 등에 대해서 예단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또 후회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은 부메랑입니다. 네, 자유롭게 받을 텐데요. 지목을 받으시면 앞으로 와주셔서 마이크를 받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이라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일반 시민 질문 5개로 딱 부탁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언론인분 질문이 딱 하나 더 있어서 예, 오마이뉴스 조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당내에서 우리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는데 추가 징계를 한다면은 출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렇다면은 새로 당을 만드실 수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제가 창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둘 무리수가 없을 때 아마 창당을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창당의 영광은 그들께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법 체계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형평이 무너진 순간 그것은 위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사자성어를 썼다고 해서 징계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저는 앞으로 사자성어를 썼던 모든 당내 정치인들을 윤리위에 여러분이 회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제 김웅 의원이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요즘 당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촌철살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사람을 죽였다고 이제 썩낼 사람들도 있다고. 이 정도로 당이 조롱을 당하려 그러면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요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썼던 지록위마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누구도 말이나 사슴에 비유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 모두에게 알립니다. 이제 시민분들 질문 말씀드린 대로 5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원래 징계를 받는 과격한 표현이라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역사 속의 표현 몇 개 있거든요. 윤리위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보전 25살 박세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청년 사회 활동가를 활동하면서 참 청년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많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나 여러 제도권에서 말하는 청년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물학적 나이로 청년이지만 정신적으로 나이로 청년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청년이라 가져야 될 덕목이라 하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년은 본인이 청년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합니다. 청년은 보통 나이 때문에 짓눌리면서 빨리 나이가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청년이고요. 나이가 들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젊은 척 하려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청년입니다라는 표현을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청년 정치인이란 잣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적어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정치 영역에서는 누군가를 수식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절대 청년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 38살이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랑 나이가 27살 터울인데, 제가 초등학생하고도 4학년쯤 됐을 나이에 저희 아버지가 청년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누구 아빠로 불렸고, 항상 준석이 아빠로 불렸던 분이고, 그리고 어딜 가서도 아저씨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기억을 반추해봤을 때 절대 청년이라 불리기 싫고, 어느 누군가가 자기가 청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앞으로 저는 그 사람을 청년팔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진짜 청년의 정치라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과거에 정말 어두웠던 시절에 그 당시에 20대나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했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청년이라고 불려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청년이라고 홍보하면서 누가 진짜 청년이니 가짜 청년인지 감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청년팔이이고 그냥 장사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셔츠 입으신 분.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이제 대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름은 좀 밝히기가 좀 그렇고요. 요새 이제 이준석 대표님에 관련해서 이제 당내 이제 내용이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이 시사 패널들이 참 먹고 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평론들이 참 이제 처음에는 어떤 정치적 평론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모 방송인 겸 당협위원장께서 500년 전의 조상들까지 들먹이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내용 없는 사고는 참 공허하고, 저는 개념 없는 직관은 참 맹목적이라는 말이 참 떠올랐어요. 이제 사람들이 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게 약간 파편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받아들이는지 알게 된다면은 저희가 그런 좀 저질스러운 평론들이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문장 정도 이준석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점의 세상을 바라보다 말씀해 주시면 추석때 좀 더 어르신들 설득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당대회 나왔을 때 한 코미디언 하시는 분이 유튜브 방송 하시면서 저희 집안이 화교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했던 거는, 화교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면서 살아가는 화교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기여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좋게 보고 박수치고 권장해야 될 마당에, 그걸 통해서 그가 얻고 싶어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밝혔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집안은 경상북도 칠곡의 외관에서 500년째 살아온 집안입니다. 정말 그분들한테 안타깝지만은 그게 사실이고, 이번에 또 그게 다시 한번 드러나니까 모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희 조상 중에서 또 누군가가 전라도에 살았다는 것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 전라도에서 살았던 분이 있다 해도 어떻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사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방송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슈퍼챗만큼 벌어먹고 사는 운명인 것이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루는 것들 중에서는 그들이 다루기에 너무 어려운, 너무 큰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참 언젠가 말한 적이 있지만은 종편 패널이 20분 정도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왁자지껄 떠들고 나가지고 받아드는 돈은 보통 15만 원입니다. 그 15만 원짜리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 중에는 조금 더 나은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뭐 유인태 수석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또 이재호 고모님 같은 분들, 좀 더 삶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보다 좀 더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으로 사람의 잣대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안에서 지정된 시간에 고정 패널로서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드려야 되는 운명을 가진 그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행복한 생활은 아닙니다. 다 그 말들이 화가 되어가지고 남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부정적인 의견을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이준석이 뭐 하고 살고 싶어하는, 어떤 정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글쎄요, 뭐 말 한마디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궤적이라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박근혜 퀴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국에는 할 말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할 말하고, 누군가는 왜 집권 3개월 차, 4개월 차에 싫은 소리를 하냐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아마 이준석의 정치일 것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릴 때 그냥 이야기 소리로 들었을 만한 암행어사 박문수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사람이 맨날 탐과 놀이를 잡으러 다니면서 마패나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표현됐지만은, 박문수라는 사람의 이 실록에서, 승정원 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영조에게 들이받는 얘기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영조에게 정말 사심없이 할 말 다 하고, 영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경연장에서도 하고, 그게 박문수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영조도 그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갔고, 나중에는 민심을 살피는 역할까지 맡아서 암행어사까지 갔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명분의 치세라고 생각하는 영조 시절의 왕과 신하와의, 또는 군주와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약간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만약에 우리 지금 정치권에 으뜸 가는 사람과 그렇게 스스럼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이 그 위세를 빌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 시대에 박문수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 졸렬하게도 그들이 가진 그 신임이라든지, 그들이 가진 그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암행어사가 된다든지 직언하는 레드팀이 되기보다는 그냥 호가호위하는 그저 그런 간신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밤연거서 삼아가지고 정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